자, 가장 두려운 것. 지금 용산이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는 가장 두려운 것이 최혜병 특검입니다. 특히 해병대 사령관이 통화 기록을 삭제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삭제한 통화의 내용까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관련된 기사 한번 MBC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기록을 바로바로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대화 중 김계환 사령관이 장관님이나 군사보좌관님과 통화 기록은 바로 삭제해서 기록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계환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을 상대로 입단속에 나선 정황도 포착됐는데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되고 이틀 뒤 김계환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너는 얼만큼 알고 있었니? 너도 조사받았는지 집단으로 가면 안 돼서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유임된 이유가 있어. 네. 그래서 이 사람 결국 같이 가야 돼. 김계환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 사항을 위반한 걸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얘기를 작년 8월 3일에 이미 해병대 수사관 안에 있는 수사단 간부하고 통화를 했다는 얘기죠. 이 내용이 수사단 간부 목소리만 음성 변조돼서 나왔어요. 그럼 수사단에서 나왔다는 얘기야. 그리고 수사단에 나왔다는 공수처도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럼 결과적으로 김계환 사령관이 사실상 중간에서 해병대 수사단을 비롯해갖고 이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고, 그 알고 있는 정황들의 외압을 받아갖고 거기에 관련된 실무적인 지시를 했다는 얘기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캥기는 게 없으면 통화 기록 왜 지웁니까? 통화 기록 지울 이유가 없잖아. 캥기는 게 없으면. 물론 뭐 전화 한 놈이 지워달라고 얘기했을 수는 있는데 통화 기록은 지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 그 통화를 감청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우리 그 서울의 봄에 나왔던 그 영화에서 보면 전두환이가 그때부터 군내의 모든 통신 내용들을 감청하면서 기록하면서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쿠데타를 성공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감청하고 기록하는 그 시스템은요. 그때의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군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게 원래는 그게 이제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나쁜 짓이다라고 했는데 그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끔 막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모든 군대의 보안 통신이나 내부 통신들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사실상 통화 내용과 그 통화 시기 그리고 인물들이 기록이 돼 있다는 게 원칙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기 전에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7월 달에 없어진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게 빨리 특검을 해가지고 이거 기록이 없어지기 전에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해병대의 문제는 김계환 사령관만 마음을 바꿔먹으면 한 방에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로만 봐서도 자기 기록 삭제했지, 그 다음에 밑에 애들 다 감시하고 있지.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고 그렇죠. 있는데 이 사람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끝까지 자기가 뒤집어 쓰게 될 각오를 하고 내가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국방장관 내지는 그 위에서 지시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종범이에요. 주범이라고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하던 검찰이 김계환을 제대로 확 조지잖아요. 그럼 김계환은 모든 걸 알고 있는 핵심적인 키라는 거야.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공무원들은 사실 연금에 목숨을 걸고 사실은 수십 년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군인 연금이 훨씬 많대요. 세죠. 네, 세서 이분도 결국 막판에는 깔 수밖에 없는 게 연루된 군인들이 다 깔 수밖에 없는 게 군인 연금을 포기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그거 박봉에 어렵게 고생한 게
다 날아가요. 박정희가 군인들 고생한다고 연금 2배로 준 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온 건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갖다 걸어놓고 얘기한다? 그럼 난 100%다 불 거라고 다 생각해요. 군대요. 예. 예. 군인연금이 특히 이분은 잠깐만 사령관이면 장군 달았나? 별 2개. 두 개죠. 별 3개. 세 개? 세 개면은 이분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하거든요. 연금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 고속도로 휴게소 하나 옵션으로 받으실 위치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분이 본인이 다 뒤집어 쓴다? 에이. 불명예 퇴직을 한다? 에이, 있을 수 없지. 그냥 정섭이가 그랬대요. 5층에서 전화 왔대요. 라고 코맹맹이 소리를 누가 전화 왔던데요. 이 얘기만 해주면 끝나는데 이 간단한 걸 놓고 저기라.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김교환이 다 불어갖고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공익제보자 돼요, 김교환은. 게다가 그 한님께서 군인연금보다 더한 걸 주고 받을 수도 아니요. 저쪽 명신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쪽에서는 안 줘요. 저쪽에서 써먹고 뒤통수 치는 네, 애들이기 뒤통수 때문에. 치는 명신이는요. 애들이지 안 줘요, 자기 거. 20년째, 25년째 1억짜리 수표만 들고 와서 보여줬다가 뺏어. 수법이야. 그리고 절대 금액을 더 올리지도 않아. 김명수한테도 1억, 법무사한테도 1억. 물가가 올랐으면 그것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가서 1억짜리 수표 보여줬다가 주지도 않고 그냥 도로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1억 내밀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리고 안 줘요. 얘네들은 안 준다고 자기 거. 오히려 뺏어가지. 그러니까 수법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서는 회유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가 예를 들어 통 크게 나 어디 양평에 땅 좀 떼드릴게요. 아니면 스위스에 있는 비밀 계좌로 입금시켜 드릴게요. 할 수 있어요? 있는 것도 꽁꽁 숨겨야 될 상황인 거야, 지금. 아무튼 돈으로 못 꼬시면 군인한테서는 아무것도 꼬실 게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 얘기긴 한데 군대 얘기 하나 더 해볼게요. 군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로 기술한 거에 대해서 이 군대가 미쳤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부에서 문제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묵살을 했다네요. 네,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의 장병 정신교육 교재가 발간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교재 초안이 작성된 후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치면서 1차 자문 때 독도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도대체 우리 군대에 얼마나 많은 뉴라이트나 친일파의 잔재들이 지금 남아있어가지고 매국노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독도를 분쟁지로 하는데 이거를 그냥 넘겨, 이거를? 사실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만 우리 그 군대가 갑자기 이렇게 힘을 받게 된 거는 이제 6.25 때 남북 간의 6.25 동란을 겪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건데 그때 친일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주군 내지는 일본 쪽에서 교육받았던 군인들이 다 되살아난 거예요. 친일파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불가피한 상황 안에서 그 당시에 치안 내지는 국방을 담당해야 됐던 군인과 경찰이 단시간에 키워질 수 없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제일 먼저 친일을 했던 애들이 거의 되살아났고 막강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 때 합참의장들을 보면 다 만주군 출신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러한 맥락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지금 5월 1차 자문 때는 국방부 정신전력위원회 교수가 이거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육군 정훈 공보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각주 활용 설명이 필요하다. 영토 분정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런 문제를 제기해도 그냥 넘어간 거야, 그냥.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문제를 감수하고 실제적으로 묵인했었던 담당 국장, 정책기획관이라고 하는 담당 국장이 별 2개래요. 소장급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주의 조치만 내렸다는 거야. 징계가 아니야, 이게. 징계도 아니고 경고만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게 걔네들이 했다라는 얘기보다는 걔네들한테 이 일을 시킨 놈들이 네 선에서 그냥 덮고 가자라는 방식으로 솜방망이 처벌하고 끝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경고주의만 했냐?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다.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다.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행동을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야, 이거 검찰이 하는 수법이랑 왜 이렇게 와. 똑같아요? 살인하고 나서도 술 먹어서 기억이 없었다. 아니, 독도가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으로 빼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독도가 분쟁지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법을 위반해야지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거 오류가 없다고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다? 고의가 없이 독도를 분쟁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초등학생도 그렇게 얘기 안 해. 독도가 어떻게 분쟁지야?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하여튼 겁나 화딱지 나는 상황인 건데 이 자체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매우 구조적이고 매우 조직적인 세력들이 이러한 작전들을 펼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나 민주정부 안에서는 왜 이런 짓거리들이 안 일어났냐는 거지. 그때는 하면 되지거든. 근데 지금은 해도 괜찮다. 내지는 그렇게 하라라고 군을 지휘하고 있는 그 니들이 이걸 다 봐주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방조를 하고 있는 거야. 시킨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그래, 나는 시켰다고 봐야 방조하고 사실상 지시를 내렸다고 봐지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역사적으로 독도를 분쟁지라고 우리나라가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거를 우리 군 정신 교육 교재로 할 수가 있지? 군에서 그것도? 아니 문제 제기를 해도 그것도 넘어가고 이렇게 한다고? 이거는 매국노 이거 독도 팔아넘길 생각을 하는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자,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라도 발본색원 해갖고요. 거기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 다 옷 뺏기면 됩니다. 예. 사실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군인들은 옷 뺏기가 훨씬 쉽습니다. 상명하복이고 군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게 고의적이었고 이러한 것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연루돼 있는 사람들은 다 옷 벗으면 옷 벗겨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국방부가 한 거잖아요. 국방부 장관 누구야? 신원식 아니야? 공짜지. 아, 근데 신원식은 그러죠. 제가 뭘 알겠어요. 붕짜자 붕짜밖에 모르지 뭐. 저는 붕짜자붕짜밖에 모르는데 내부에서 지들이 알아서 했다니까요? 라고 핑계를 대겠죠. 따라서 그 내부에 있는 대가리가 아니에요. 대가리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 밑에서 이러한 짓거리를 사주하고 진행했고 감수했던 놈들을 싸그리 다 뽑아내야 된다는 거야. 육사에서 홍범도 정상 옮기려고 했던 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뉴라이트 내지는 친일 사안들을 군대 안에서 심어가고 있는 놈들에 대해서 전부 다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일본이랑 제대로 된 전쟁을 치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